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처장님은 이 공수처장 되시기 전에 헌법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죠? 네. 저희 오전에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국가의 위기, 헌법의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처장님 어디에서 올까요? 처장님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국가 얘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대부분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출발을 할까요? 대개 지금 권력자, 최고 그렇죠. 권력자, 그리고 또 권력자 주위를 둘러싼 측근, 그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은 정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뭐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가장 출발은 뭐냐면 국가 권력기관이 예를 들면 국민을, 과거는 이제 백성이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 권력을 행사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 뭐냐면 국민의 믿음을 잃을 때 국가 위기,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국가 위기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뭐 민주공화국이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거죠. 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거, 법의 장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고발 사주 의혹은 뭡니까? 법의 장치를 반민족, 비민주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사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헌법의 위기고 국가 위기를 초래한 사건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처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국가 공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뭐 민주공화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공화국의 위기로 그렇죠. 보시는 민주공화국을 견해도 유지하기 할 것 위해서는 같습니다. 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주권의 원리라든가 권력 분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것은 검찰에 의해서 고발을 만들어서 야당과 연합해서 사주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여러 이제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언론에서 좀 제기하고 있는데 단서가 휴대전화란 말이죠. 조성원 씨 휴대전화는 지금 조사한 내용 중에 실제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처장님께 질문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건에 키맨이 3명 있다. 만든 사람 손준성, 전달한 사람 김웅현, 그리고 실제 야당의 의원 정점식 이 3명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는 확보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을 했습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조성훈 씨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가 포렌식이 됐다 이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안 된 거 아닙니까? 못하는 겁니까? 뭐 지금 언론의 일부 뭐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이제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비밀번호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예.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아이폰이었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지금 디지털 포렌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추측성 보도입니까? 그것은? 사실입니까? 예, 추측성 보도. 추측성 보도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건?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가. 그러면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도 검찰에서 아직까지 못 풀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손준성 검사도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키맨의 휴대전화에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다라는 건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것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하여간 그 부분도 예. 저희가 유념해서. 제가 이거 지금 오늘 공수처 업무 예. 현황할 때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이라고 지금 써 있던데요. 예. 그러면 포렌식을 하는 장비가 아직도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포렌식 장비가 일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아이폰 12나 지금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마 기술이 그 이제 비밀번호를 푸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마 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 뭐, 국민들도요. 이 사건 볼 때 고발사주 의혹을 실타래를 풀려면은 지금 조성은 씨가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그 내용을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전달했던 손준성 의원 그리고 받았던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만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사건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장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저 휴대전화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사무실에 지근거래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뭐 휴대전화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하여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저희가 수사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고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과도한 권력의 집중에 의해서 폐해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례가 고발사주 의혹이고요. 또 한 사례가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이 중 교사 관련된 사건입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어떻게 했죠? 증인들을 허위로 증언하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처장님 알고 계시죠? 예, 뭐 그런 언론 그런데 보도를, 예. 전현직 검사 16명이 모해이 중 교사 및 모해이 중 방조를 했다는 의혹이 민원이 제기됐고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어떤 겁니까? 증언을 어떻게 한 거죠? 허위로 하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사건을 볼 때는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찰하는데 실제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했죠? 방해를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된 검사의 수사 관행, 인권 침해의 대표 사례가 이 사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도 제가 얘기한 국가의 일기, 민주주의의 일기, 헌법의 일기 차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